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와 달의 비밀 잃어버린 재단. 프롤로그. 누구나 어린 시절 들어본 이야기가 있다. 해님 달님의 전설. 옛날 어느 마을에 살던 남매가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교활하게 엄마를 잡아먹고 남매까지 해치려 했지만 아이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하늘에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남매를 구해주었고,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 우리를 지켜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면, 만약 해와 달이 되었다는 남매의 이야기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전설일수록 가장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법이다. 제한장 해님 달님의 전설. 2024년 11월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71세의 윤태석은 산책을 하다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의 걸음을 멈췄다. 그 절터에서 이상한 게 또 나왔다더군. 절터. 태석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평생을 고고학자로 살아온 그에게는 절터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동으로 관심이 생겼다. 아, 선생님도 모르시나? 저 산 너머에 옛날 절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해월사라고 불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없어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을 지나던 등산객이 이상한 돌덩어리를 봤다는 거예요. 해와 달 모양이 새겨진. 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 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고. 아,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군요. 이장의 말에 태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의 오랜 경험상 고대 유물 근처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십중팔구 도굴꾼들이었다. 집에 돌아온 태석은 곧바로 제자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35세의 지은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민속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은아, 혹시 해월사라는 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해월사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있어요. 조선 후기에 지리산 일대에 있었던 절이네요. 특이하게 해와 달을 숭배하는 독특한 신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야. 태석이 흥분했다. 지은아, 혹시 시간 되면 내려와서 나랑 같이 조사해 볼 수 있겠나? 무슨 일인데요? 태석이 오늘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다. 지은은 곧바로 흥미를 보였다. 정말요? 해와 달 모양이 새겨진 돌이요. 그거 정말 중요한 발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혼자서는 힘들어서 말이야. 알겠어요.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그날 밤, 태석은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해님 달님의 전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권선징악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제두장 시니어 탐정의 의뢰. 다음 날 오후, 지은이 지리산 자락 마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는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생님, 제가 어제 해월사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이 부분. 그녀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조선 후기 승려 해능의 기록에 따르면 해월사에서는 매년 추석에 특별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해님 달님께 아이들의 무사함을 빈다는 내용인데, 아이들의 무사함. 태석이 흥미를 보였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지은이 다른 문서를 가리켰다. 같은 시기 지방관리의 보고서에는 해월사 근처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태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럼 제사와 아이들 실종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어요. 지은이 또 다른 문서를 펼쳤다. 고려 말기 불교 사찰 관련 문헌인데 호랑이에게 아이를 바치면 풍년이 든다는 미신이 일부 지역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랑이에게 아이를. 태석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해님달림 전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남매. 지은아, 혹시 해님달림 전설이 실제로는 희생제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해와 달이 되었다는 부분이 의미심장해요. 고대에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하늘의 별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두 사람은 곧바로 해월사 터를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1시간 정도 산길을 걸어 올라가자 넓은 평지의 절터의 흔적이 나타났다. 와, 정말 있네요. 지은이 감탄했다. 곳곳에 기둥의 초석들이 남아 있었고 중앙에는 큰 돌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저게 바로 그 돌인가 보군. 태석이 돌 가까이 다가갔다. 돌 표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해와 달 문양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인물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유물이에요. 지은이 흥분해서 돌을 자세히 관찰했다. 선생님, 이 인물상들 좀 보세요.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 표정이. 태석도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다. 작은 인물상들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공포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상하군.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인데 왜 이 아이들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군. 태석이 주위를 둘러봤다. 절터 뒤쪽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곳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저쪽으로 피하자. 두 사람이 바위 뒤로 숨은 지 몇 분 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절터로 올라왔다. 그들은 전문적인 도구를 가지고 와서 돌 주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역시 도굴꾼들이군. 태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죠? 일단 그들이 뭘 찾는지 지켜보자. 제3장 옛 기록 속의 해와 달. 도굴꾼들이 돌아간 후 태석과 지은은 급히 마을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이 발견을 문화재청에도 보고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내려왔다. 해월사 터이돌 재단은 긴급히 보호 조치되었고 본격적인 학술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사님들,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재청 김 과장이 감사 인사를 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유물의 의미를 파악해야겠네요. 태석과 지은은 서울로 올라가서 더 자세한 문헌 조사를 시작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그리고 여러 박물관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조선 전기 한 승려의 개인 일기였다. 여기 보세요. 해월사의 해달제 하에 나지는 매우 잔혹한 의식이다. 호랑이 형상의 가면을 쓴 자가 아이들을 재단으로 이끌고 해와 달에게 바친다고 한다. 이는 부처의 자비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깊어 막을 수 없다. 태석이 안경을 벗고 문서를 자세히 읽었다. 해달제. 해와 달의 제사라는 뜻이군. 그럼 정말로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말인가?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지은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다. 고려시대 불화 기록을 보면 호랑이로부터 도망치는 남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여러 사찰에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림들은 모두 영혼 천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영혼 천도. 태석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해님 달림 이야기는 실제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군. 맞아요. 그리고 여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은이 삼국유사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천재 티엔지에는 순수한 아이의 영혼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해와 달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본다고 믿어져 왔다. 바로 이거예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호랑이는 실제 동물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쓴 가면이었을 가능성이 높구나. 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은 아마도 실제로는. 지은의 말이 끊어졌다. 도서관 밖에서 수상한 소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또 그들인 것 같아요.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검은 승용차가 도서관 앞에 서 있었다. 우리가 진실에 너무 가까워진 것 같군. 태석이 침착하게 말하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 두 사람은 비상구를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태석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찾아낸 진실은 너무 중요하거든. 태석의 눈에 젊은 시절의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실 앞에서는 여전히 열정적인 학자였다. 제4장 어둠 속의 음모. 태석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태석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금고를 꺼냈다. 이 안에 내가 평생 모은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어. 그가 금고를 열자 안에는 각종 고문서 사본들과 함께 작은 권총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설마 4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중요한 발견을 했을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였지만 태석은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다. 함정이군. 태석이 지은에게 눈짓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뒷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살펴봤다. 집 주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다행히 비상 통로가 있어. 태석이 서재 바닥에 카펫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지하로 통하는 비밀 계단이 있었다.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젊었을 때 말이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두 사람은 지하 터널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다. 터널은 몇 블록 떨어진 공원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안전한 곳이 하나 있어. 태석이 지은을 데리고 간 곳은 시내의 한 작은 모텔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숨을 돌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대체 누구들인지 알아봐야겠어. 태석이 휴대폰으로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그의 오랜 인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태석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은아,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도굴꾼들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역 유지들과 해외 골동품 밀매 조직이 연결된 대규모 범죄 조직이야. 그들은 해월사의 유물들을 해외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추적하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진실 때문이야. 해달제의 실체가 밝혀지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라는 게 증명되거든. 그러면 해외 반출이 불가능해져.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찾아낸 자료들은 한국의 고대 제2문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야. 이건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 하기 전에. 지은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그에게 이 모든 자료를 넘겨주자.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실행되지 않았다. 모텔을 나서자마자 또다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다. 또 찾아왔네요.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해야겠어. 태석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911에 신고했다.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도 연락을 취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그들도 함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거든. 30분 후
경찰과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범죄 조직원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태석과 지은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발견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군. 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5장 해와 달의 기억. 며칠 후 태석과 지은은 다시 지리산 해월사 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경찰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었다. 박사님, 이제 재단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파견된 발굴팀이 며칠 동안 작업한 결과 해와 달의 재단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의 큰 돌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된 작은 돌들이 있었고 각각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총 12개의 작은 돌이 있네요. 지은이 하나하나 세어보며 말했다. 12명의 아이들. 태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선생님, 여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발굴 팀원 중 한 명이 재단 아래에서 발견한 것을 보여주었다. 작은 청동 그릇들과 함께 아이들의 유골로 보이는 것들이 나왔다. 이제 확실해졌군. 태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해님 달림 전설은 실제로 이곳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이야기였어. 그는 재단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지은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나? 이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죠. 맞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제대로 위로해주는 거야. 며칠 후 태석과 지은의 발견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해님 달림 전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고대 제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태석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역사입니다. 그럼 해님 달림 이야기는 거짓이었다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이죠. 태석이 재단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들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해와 달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슴 아픈 일이었을 뿐입니다. 한 달 후, 해월사 터에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곳에는 희생당한 아이들을 기리는 위령탑과 함께 해님 달림 전설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는 전시관이 있었다. 개관식 날, 태석과 지은은 재단 앞에서 마지막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냈네요. 지은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이끌어준 거지. 태석이 재단에 놓인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다. 선생님, 그럼 전설 속 해님과 달림은 실제로 없었던 걸까요? 지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태석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저 멀리 희미한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저 하늘을 봐라. 별이 흩뿌려진 이 밤하늘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역사는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아. 해와 달은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떠 있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다. 달빛이 재단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정말로 해와 달이 된 걸까요? 그래야만 하지. 그래야 이 모든 아픔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재단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사그락거렸다.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았다. 에필로그 영원한 수호자. 에필로그 영원한 수호자. 1년 후 해월사 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이 찾아와 해님 달림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빌었다. 박지은은 이곳의 상주 연구원이 되어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님 달림 전설의 고고학적 재조명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고대 제 문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윤태석은 7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전국의 전래동화와 관련된 유적지들을 조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해월사 터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생님, 요즘 콩쥐 팥쥐 전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은이 물었다. 흥미로운 진전이 있어.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발견된 유적지에서. 태석의 말이 끊어졌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네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은 제단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돌에 새겨진 해와 달 무늬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저 해님 달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봐요? 한 아이가 태석에게 물었다. 태석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단다. 그럼 무서운 호랑이가 와도 지켜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형제자매끼리, 친구들끼리 말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석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오르자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갔다. 태석과 지은만 남았다. 선생님,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나요? 지은이 재단에 남겨진 꽃들을 정리하며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잊혀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고. 태석이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전설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담고 있으니까. 어떤 진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아이들의 안전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희생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속삭임 같았다. 선생님, 혹시 정말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두 사람은 제단 앞에서 마지막 묵념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다. 달빛이 제단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돌에 새겨진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특별히 밝게 빛나는 해와 달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마치 아이들이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님 달님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과 기억,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그리고 윤태석과 박지은의 모험도 계속될 것이었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전래동화의 비밀들을 찾아서 저 멀리 하늘에서 해님과 달님이 그들의 여행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